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벽 6시에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오선 중진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 이동을 요구했고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서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 확인됐다라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 보도 접하셨습니까?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네. 이것은 뭐 진짜 김건희 여사는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잖아요. 예. 대통령의 배우자, 부인이죠. 배우자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당에 이런 공천에까지 관여했다. 예.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보여지죠. 그것이 그 제보된 텔레그램 문자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뭐 지금 방금 한 그것은 뭐 아직 3시간 우리가 전에 논의를 나온 안 했기 보도였- 때문에 네. 가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것은 아주 그동안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당의 방향을 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에 따라서 빼박의 증거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국정농단의 그 단서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있었던 명품백,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차원을 넘는 수준의 그럼요. 당무 이것은 개입. 당무 개입의 아주 예. 전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게요. 지난번에 문자 익십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원장일 때 네. 김건희 여사가 뭐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 뭐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는 거 아니고 그렇죠. 맥락은 뭐 사과라고 주장은 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그것도 훨씬 심각하죠. 그렇죠. 그거는 일단 본인의 문제가 예. 개입이 된 거니까 예.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이해할 수 문제가 있죠. 그것도 사실 남편인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뭐 처리하든지 사과하든가 공적으로. 뭐 본인이 예. 판단하면 되는데 굳이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문자하는 것 자체가 예. 잘못됐다고 그때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말에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의 분야는 자신의 문제니까. 네. 근데 이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당무 개입이잖아요. 예, 이것이 예.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아주 이것은 심각한 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네, 무조건 김건희 여사 옹호만 할 것이 아니라 예. 네. 이 기사의 말미에 김영선 전 의원의 참모였던 C씨는 터질 게 터졌다. 네. 라면서 긴 한숨을 지었다는 것이고요. 관계된 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는 지난 총선 때 김 여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네. 예,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말을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D씨는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김영선 의원은 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반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부터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의 기자들도 이 사건 관련된 취재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이 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끊임없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부에 관련된 것은 시한폭탄이 여기저기 묻혀 있다고 봐요. 시한폭탄? 시간의 문제이겠죠. 예. 예를
들어 대통령실 졸속 이전도 예. 예를 들어 절차나 법을 위반한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정조가 조사를 해야 된다. 또는 특검으로 그것도 가야 된다는데 못 가고 있는데 네. 그런 것 특검이 발의되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한폭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네. 정가에 흘러다니는 네. 소문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네. 내용들 의원님도 알고 계실 텐데 네. 이게 확인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는 그러니까요. 없지만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지지도가 20%대인데 20%를 주저앉으면은 네. 그런 시한폭탄의 초시계는 더 빨라질 거예요. 초시계가 더 왜냐하면 폭탄의 지금은 초시계.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예. 그 눈치 보고 예. 또 누군가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터뜨리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또 지지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수면 위에 예. 하나하나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주 지난주 갤럽을 비롯해서 이번 네. 주 초반에 발표된 어제까지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TK, PK 네. 그리고 보수로 알려진 대구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70대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지지율도 지금 30%가 밑도는 수준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지지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민주당 전망보다도 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라가 우수선하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네.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네. 뺑뺑이 돌다가 그 사망에 이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속속 발생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란을 누가 만들었나요? 정책을 잘못 써서 예견됐던 건데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추석 때에는 예전 통계를 보니까 응급 환자가 2배로 늘더라고요. 추석 맞습니다. 당일과 그 다음 날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은 저녁에 아프지 마라, 예. 연휴 때 아프지 마라, 예. 병원도 못 의원님 요새 간다. 구호가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그런 예. 상황이니까 제가 지역에 이래 다녀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그 윤석열 찍었는데 네. 대통령 찍었는데 이제는 빨리 끌어내려 주세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요? 네, 네. 진짜로. 예. 그런 분들이 그게 아니다. 이제는 빨리 내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예.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자회견 겸 그 간담회인가요? 예,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국정브리핑. 국정브리핑이 국민을 더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역에 가면은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 속출하고 있는데 경제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심장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양파 한 단 값이 전에 875원. 아, 대파. 한 예. 단이 875원이라고 예, 그때 맞아요. 얘기해서 이렇게 물정을 모르나. 맞아요. 그때 대파 한 단에 3,000원, 5,000원 막 갈 맞습니다. 때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물정을 모르네 했는데 지금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지표만 보고 아마 반도체 이런 것이 또 좋아지니까 네, 수출. 민생도 좋아지는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료 체제 무너진다고 의료 대란 하니까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듣는 예. 국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참 너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